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마곡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곡지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마곡 같은 경우는 미분양에서 무려 가격이 3배나 폭등하면서 지금은 강서의 엄청난 대장 지역이 되어버렸죠. 저 같은 경우도 마곡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같은 항공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권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여기 논밭인데 논밭을 왜 사? 그 비행기 소음이 심한데 이런 곳을 왜 사? 다들 이러면서 마곡지구를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들 후회하고 있죠. 아, 거기 내가 많이 지나다니던 곳인데 맨날 보던 곳인데 논밭이었는데 그때 좀 사둘 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개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국가에서 하는 개발 계획은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이 지역은요, 제2의 마곡지구 같은 곳입니다. 서울 개발계획 2030 플랜에도 나와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서울 개발계획 2030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개발 계획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서울을 2030년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는 개발 계획을 알고 그곳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벌기 쉬운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시험을 보는데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줬는데도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 시험을 보는 사람과 그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고 예상문제를 한번 본 사람과 이 차이점이 굉장히 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예를 들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삼성동 지하와 그 대규모 도시, 그리고 GTX 또는 마곡지구, 대곡지구 이런 식으로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쭉 짚어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한번 시간을 내서 쭉 하나하나 서울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지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잠깐 밖으로 샜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지역을 한번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창동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곳은 창동역이고요. 이 창동역에는 현재 1호선과 4호선 두 개의 지하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가는 1호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4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이곳에 이 두 개의 노선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추가로 두 개의 노선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로 GTX C 노선이 창동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GTX C 노선의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수서 SRT 있죠. SRT가 또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총 4개의 역이 지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1호선, 그리고 4호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관심 있어 하는 GTX, 그리고 수서 고속철도 SRT, 이 3개가 지나게 되는 쿼드 역세권이 되는 거죠. 5개가 되면 뭐였더라? 펜타였나? 아무튼 펜타가 되고요. 삼성역은 아마 펜타로 될 겁니다. 제가 이 펜타를 말하면서 삼성역을 얘기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중심지가 아마 삼성역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물론 삼성역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10조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샀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0만 이렇게 많이 지나면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역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는 무조건 GTX가 지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GTX 노선 중에 투자를 한다면 GTX 말고도 그곳에 개발 호재가 있고 GTX로 이제 중심이 될 삼성역까지 최소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좀 찾고 있는데요. 제가 그곳을 찾다 보니까 이 창동이 나오더라고요. 창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제가 서울 2030 플랜에 보면은 거기에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을 짓습니다. 한류 열풍이 엄청나죠. 이 아레나 공연장을 지으면은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인데요. 이 공연장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BTS라든지 아니면은 한류 아이돌 스타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레나 경기장 바로 옆에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게 되는 주상복합 50층짜리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많이 입주를 하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서 이 창동역 일대를 완전히 개발하겠다는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상하는 인구가, 상주 인구가 일자리가 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정부는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고 경기를 타지 않는 한류 아이돌을 육성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역까지 GTX를 타면 10분 안에 도달을 할 수 있고요. SRT 수서를 타면은 뭐 아래쪽으로 경부 쪽으로라든지 호남 쪽으로라든지 빠지기도 쉽고요. 이런 곳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역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은 이게 좀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이 창동역 근처에 좀 괜찮은 새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고요. 나는 돈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싼 걸 찾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자, 이쪽에 창동 동화 그린 아파트, 창동역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걸 사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나는 좀 역도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좀 새 거였으면 좋겠어요. 돈을 조금은 더 줘도 돼요 라고 하면은 창동,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이 세 군데 중에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아파트들이 현재 가격을 한번 볼게요.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2061세대고요. 저는 세대수를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뭐 재건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인기 같은 경우도 대단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3평 기준으로 보면요. 뭐 7억 2천, 7억 6억 9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 낮은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층이 6억 6천, 1층이 6억 7천. 근데 2층, 1층은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7층 나와있네요. 7층이 6억 8천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7층이 6억 8천 정도 되고,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놓는다면 전세는 7층이 4억 2천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6억 8천만원 마이너스 4억 2천만원 하면은 자기 자본 2억 6천만원을 들이면 북한산 아이파크, 창동역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를 하나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가 얼마나 오를지는 주변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좀 비교 대상이 거의 창동과 노원 쪽에는 다 오래된 아파트라 비교 대상이 없는데, 노원역에서 살짝 떨어진 마들역이 오히려 더 가까운 노원 꿈의 그린 아파트가 2020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대략 1년 2개월 후에 입주를 하는데요. 이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억이라고 나와 있죠. 33평이 9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역도 아니고 노원역에서 하나 더 들어간 마들역이기 때문에 만일 노원역이라면은 10억 정도 될 거고요. GTX가 지나가는 노원역 옆에 있는 창동역이라면 제 생각에는 11억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북한산 아이파크가 6억 8천 정도였죠. 그러면 저게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미니멈 11억 정도는 간다고 치면 6억 8천만 원을 빼면 대략 4억 2천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격이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이 가격은 그렇습니다. 재건축만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계속 호재가 쌓여야 좋은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GTX가 들어가고 GTX가 들어가면 완공이 되면 가격이 한번 확 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레나 경기장 시립창동 운동장이 아레나 경기장으로 바뀌면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를 거고요. 이쪽에 뭐 스마트업 창업 지원 센터, 이쪽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은 가격이 한 번씩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모든 게 2025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 북한산 아이파크가 지금보다는 못해도 1억에서 3억 정도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또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정도 되면은 다시 여기서 못해도 2억에서 3억은 더 오르게 되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실거주도 괜찮고, 만약 이 근처가 직장이라면 실거주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갭 투자를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 창동역에서 현재는 삼성역까지 가려면 한번 볼게요. 삼성중앙역까지 붕붕이로 4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GTX가 뚫려서 만일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고 이쪽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삼성 강남 쪽에 볼 일이 있어도 GTX를 타고 10분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주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공연장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한류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생길 거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고요.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길 거고 많은 또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이 생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그쪽에 정착하게 되면 여기 집이 싸네 이러면서 8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뭐 한 2만 명만 이 근처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는 1만 명만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해도 지금 저기 창동 쪽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마 집값이 쉽게 쭉쭉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라도 제가 저쪽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멀리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싼 창동역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낡아있고 오래되고 뭐 시골틱하고 뭐야 이런데? 이런데다 투자를 하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도 안 됐죠. 뭐 7, 8년 전만 해도 마곡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예 논밭에 마곡역이 딸랑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다 역을 왜 지어놨어?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던 곳이 지금은 미분양이었던 곳이 한 3억 후반대 정도였어요. 마곡이. 근데 지금은 뭐 12억 13억 하니까 최소 3배에서 4배 가까이 폭등을 한 거죠. 그것도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고요. 서울 2030 플랜에 전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되고 나서 나도 저기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아쉽죠. 그러니까 창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또 창동을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무조건 창동역에 투자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저쪽에 약간 연고가 있고 또는 내 자본이 서울의 중심에 오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저기 창동은 좀 접근할 만하다. 나는 GTX 완공될 때까지, 아레나 경기장 완공될 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다. 또는 저기서 내가 출퇴근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겠다. 내가 실거주를 해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분위기도 보시고 부동산도 알아보시고 집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는 좀 약간 밑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잘하는데요. 아, 여기에 뭐가 들어왔을 때, 아, 그림이 좀 이렇겠구나. 와, 여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투자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평,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낡았어? 이곳은 뭐야? 왜 지하철이 이렇게 멀어?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에 20억짜리 3, 40년 된 아파트도 단점이 많습니다. 녹물도 나오죠. 오래됐죠. 뭐 복도식이죠. 그래도 20억, 30억 하죠. 하물며 강남에 20억, 30억짜리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데 100점 여러분들한테 100점일 수가 없는데 다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들 마음에 100점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기다린 후에 최소 얼마를 회수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큰 걸 한 방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겠죠. 주위에 그런 분들도 간혹 있고요. 강남처럼 막 10억씩 오르고 20억씩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야구 경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준히 안타만 쳐도 경기는 이긴다. 10억, 20억을 한 방에 할 수도 있지만 조그맣게 5천만 원, 1억 이렇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조금씩 투자를 많이 하면서 내공이 쌓일 거고요. 보는 눈이 넓어질 거고 앞으로도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강남에 살았는데 집값이 뭐 5억 올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이 투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다음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처럼 꾸준히 서울 여러 지역에, 제가 여러 지역을 또 말씀드리겠죠. 저번에는 뭐 고향 덕은을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뭐 동대문도 말씀드리고 방화동도 말씀드리고 서울 여러 군데 찾아보면 투자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한 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한 안타처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참신하고 재밌고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